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안철수 대표님과 국민의당은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하여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를 끝내기 위한, 그러니까 나쁜 놈들과의 전쟁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쁜 놈 하면 금방 머릿속에 그 나쁜 놈과 이상한 놈, 그리고 좋은 놈까지 합쳐서 놈놈놈이라는 그 영화를 떠올리게 됩니다. 송강호와 이병헌과 그리고 정무성이 이 영화 속에 세 놈을 각각 주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 속의 내용대로라면 아마 나쁜 놈은 그 이병헌이 각색을 맡은 박창이고, 이상한 놈은 송강호가 각색을 맡은 윤태구잖아요. 그리고 좋은 놈으로 설정된 인물이 아마 정무성이 맡은 박도원일 거예요. 그런데 그 박도원은 따져놓고 보면 좋은 놈은 못 됩니다. 왜냐하면 독립군의 부탁을 받고 그 윤태구의 손에 들어가는 보물지도를 빼앗기 위하여 뒤를 쫓지만 그 행위가 공짜는 아니잖아요. 영화 마지막에 보면 물론 나쁜 놈 박창희는 죽지만 그 이상한 놈 윤태구는 죽지 않고 살잖아요. 그리고 좋은 놈으로 각색된 그 박도원은 여전히 말을 타고 현상금에 걸린 자들을 쫓아다닙니다. 현상금 사냥꾼이라고 나오는데 바로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영화 배경을 보면 한국 국내가 아닌 중국, 그러니까 만주 대륙이잖아요. 그리고 마적들과 함께 일본군 만주군도 등장합니다. 하다면 그 현상금에 걸려있는 인물들은 모두 어떤 인물들이겠습니까? 틀림없이 일본과 만주군이 통치하에 있었던 그 만주 대륙에서 현상금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이 일본과 만주군이 유해가 되었던 독립군 내지 반일 반만 지사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좋은 놈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사실상 따져놓고 보면 독립군인 듯이 보이는 그 정무성이 연기하고 있는 박도원이야말로 그 나쁜 놈 박창희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나쁜 자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세요. 박창희는 나쁜 놈으로 되어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그 친일파 갑부한테서 보물지도를 찾아달라는 부탁을 받잖아요. 하지만 정작 그 친일 갑부는 박창희 손이 죽습니다. 그 친일 갑부를 죽일 때 박창희가 뭐라고 합니까? 나라를 팔아먹고 오래 살았잖아. 그러면서 그자의 뒤통수에 대고 비수를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나쁜 놈인데 사실상 좋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래서 그것 하나만 가지고 나쁜 놈이 갑자기 좋은 놈으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 나쁜 놈에게는 아무런 좋은 데라고 찾아볼 수가 없는 그 이상한 놈 박태구나, 아니면 아주 멋진 그 라이플 총을 휘두르면서 미국의 그 서부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혁격을 연상시키는 박도원에게서는 근본 찾아볼 수가 없는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 앞에서 관객들은 오히려 나쁜 놈 박창희한테 매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놈놈놈이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나쁜 놈이 사실상 나쁜 놈이 아니고 좋은 놈이 또한 사실상 좋은 놈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사실에 있어서도 원래 이 영화의 모티브였던 그 미국 영화 서양의 무법자에서 보면 좋은 놈은 사실상 좋은 놈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논평의 핵심으로 직방 들어가겠습니다. 안철수 대표님과 국민의당이 지금 앞장에서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하여 벌이고 있는 이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와의 전쟁, 그런데 이 전성시대 속의 나쁜 놈들이란 그것이 어떤 놈들인지가 이미 세상에 환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정재계, 지자체, 언론인, 법조인들이잖아요. 그들을 통틀어 대한민국 특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이들이 벌인 농간에 의해 최대의 부동산 비리가 터진 것입니다. 맞죠? 옳은 말씀이죠. 안철수 대표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나쁜 놈들이 벌인 이 나쁜 짓거리에 비하면 최순실의 국정농단 정도는 완전 소꿉장난 수준이라는 그 말씀에도 참으로 100% 동의합니다. 국민들은 코로나19와 경제적 불평등, 사회적 양극화로 고통받는데 이 나쁜 놈들의 탐욕은 끝이 없고 여야가 따로 없다는 안 대표님의 비판, 이건 그야말로 공권력을 사유한 나쁜 세력이 불법과 탈법을 넘어선 그 초법적인 권한 행사로 말미암아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송두리째 빼앗긴 사건이라는 이 비판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국민들이란, 다시 정복하겠습니다. 이 나쁜 놈들의 불법과 탈법을 넘어선 초법적인 권한 행사에 의해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신뢰를 송두리째 빼앗겼다는 소리가 아닙니까? 자, 이제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서 국가란 현재 이 국가를 실질적으로 통치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의미합니다. 국민들은, 그러니까 국가에 대한 신뢰를 빼앗긴 그 국민들은 도리대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나쁜 놈들로 우글거리고 있는 정부와 여당을 미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 정부의 권력을 다시 계속하여 연장하고자 이 정부 여당에서 내놓은 대권주자,
이재명에 대한 지지율은 완전히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쳐야 하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에도 불구하고 그 게이트의 몸통으로 세상에 알려져 있는 이재명의 지지율은 끄떡이 없는 것일까요? 어제까지의 리얼미터가 조사한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이 계속 오차범위 안에서 윤석열과 홍준표, 이낙연 모두를 앞서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사들 제목까지도 모두 어떻게 쓰고 있느냐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지지율은 끄떡이 없다고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넌센스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국민들이 국가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이 아니라 이 국가를 통치하고 있는 정부와 여당의 그 부패 카르텔이 만들어낸 국민들이 거기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즉 국민이라는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동마되어 그 가해자의 행위에 동조하거나 또는 나아가서 가해자를 변호까지 하는 이런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합니까? 학계에서는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명한 스웨덴의 수도 스톡홀름에서 일어났던 은행 강도 사건 때 강도들한테 납치됐던 인질들이 거꾸로 그 강도들이 가끔씩 베풀어주곤 하는 친절과 호의에 반해버리고 나아가서는 정신적으로 아주 사로잡혀버리잖아요. 그래서 결국 경찰이 강도들을 모조리 검거하고 난 뒤에도 그 인질들은 경찰을 도와서 증언을 서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들이 편을 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쁜 놈들에게 피해를 받고도 그 나쁜 놈들에게 오히려 반해버리고 나아가 정신적으로 사로잡혀버리기까지 하는 국민들은 어떤 국민들입니까? 스톡홀름 증후군에 대해서 연구해온 학자들은 이렇게 가해자에게 오히려 빠져버리는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자주적인 사람보다는 오히려 자주성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 즉 이 전성시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 이면으로 깊이 천착해서 들어가 보면 이런 나쁜 놈들에게 반하여 빠져버리고 나아가 정신적으로까지 지배되기를 오히려 자원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심지어 그것을 즐기기까지 하는 그런 이상한 국민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 아주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이상한 국민들입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저 도둑들이, 그러니까 저 나쁜 놈들이 분명히 내 이익을 해치고 있고 내 것을 빼앗아가고 있는데도 그 나쁜 놈이 또 다른 이상한 놈과 그리고 좋은 놈과 셋이서 서로 총부리를 겨누고 쏘고 또 쏘면서 결투를 벌이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그 나쁜 놈에게 빠져버린 국민들은 그 나쁜 놈과 함께 그 결투의 현장에서 마음을 졸여가면서 모종의 성적인 쾌감에 빠져서 완전히 정신줄을 놓아버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나쁜 놈이 만약 이상한 놈과 좋은 놈과의 결투에서 패하고는 그 분을 사귈 길이 없어서 그 분을 어떤 식으로 발산하는지 아십니까? 나쁜 놈인 자기에게 빠져서 그 나쁜 놈이 행태와 정신적으로 한 몸이 되어버린 아무 죄도 없는 바보 같은 여자를, 아니 피해자를 폭행하고 매질하고 짓밟습니다. 이미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아니 이쯤 되면 자기 절로 원해서 나쁜 놈한테 다 내놓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남은 것이라고는 벌거벗은 몸뚱이밖에 없는데 폭행하고 매질하고 짓밟다 못해서 나아가 바늘로 찌르고 밧줄로 올가매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하여 누가 보기에도 피해자의 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은 정말 말로 더할 나위가 없으련만 정작 다 빼앗기고도 모자라 얻어맞고 있는 이 여자는 오히려 잔뜩 오르가즘에 취해서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님,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하여 여기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나쁜 놈들의 그 전성시대를 떠받치고 있는 가장 큰 세력은 그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되어 있는 이재명이나 또는 이 이재명을 살려준 권순일 같은 더러운 대법관, 또는 이재명을 대신하여 그 밑에서 이 게이트를 만들어낸 무슨 유동균이 김만배니 하는 자들만이 아닙니다. 안중근이 외놈 침략의 괴수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니 외놈들이 콘 무너지고 나라가 바로 독립되었던가요? 안 되잖아요. 한일 합병은 더 가속화되었고 종당이는 나라를 잃고 언어를 잃고 이름까지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침략을 당하지 않고 어쨌습니까? 같은 도리로 정말 천만다행으로 만에 하나라도 특검이 도입되어서 이번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된 이재명을 잡아냈다고 합시다. 그럼 이재명이 곧 사라져버리고만 하는가요? 바로 그 뒤를 잇게 될 이낙연이 있고 또 추미애도 있고 이들이 모두 계속하여 박재명이 될 수 있고 김재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유동규를 잡아내고 김만배를 잡아내도 또 곧 이어서 박동규가 나올 것이고 최만배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를 그 밑부리에서부터 떠받치고 있는 가장 큰 세력은 이미 이들 나쁜 놈들에게 빠져버린 그 매저키즘을 앓고 있는 국민들이 최소한 5천만의 국민들 가운데 절반이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 나쁜 놈들에게 자기의 이익을 침해당한 것도 모른 채로, 아니 어쩌면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 모든 것까지 다 가져다 바치는, 그래서 종당에는 벌거숭이가 된 몸으로 폭행당하고 짓밟히고 바늘에까지 찔리면서도 오르가즘을 느끼는 그 매스키즘, 이 매스키즘에 빠진 정말 이상한 국민들한테 나쁜 놈이 좋냐 아니면 이상한 놈이 좋냐 또 아니면 좋은 놈이 좋냐 하고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저들은 하나같이 나쁜 놈이 손을 들어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저 나쁜 놈들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그냥 국가에 대한 신뢰만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 나쁜 놈들은 이상한 놈들이나 아니면 좋은 놈들보다는 훨씬 더 매력 있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드라마들과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항상 좋은 놈보다는 나쁜 놈이 더 많았고,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여성 주인공 또한 언제나 나쁜 놈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는 경찰이나 검사보다는 오히려 그 경찰이나 검사에게 쫓기는 나쁜 놈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안철수 대표님을 좋아하고 존경하고 숭배하는 수많은 팬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고언입니다. 일반적으로 여자들은 자상하고 사려 깊은 남자를, 즉 좋은 놈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나쁜 남자에게 더 매력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정말 듣기에 기분 나쁘실지 모르시겠지만 안 대표님같이 자상하고 사려 깊은 남자가 아니라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바람까지 피는 이재명 같은 나쁜 남자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다는 이 말도 안 되는 황당한 현실, 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지금 눈앞에서 많이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화천대유 대장동 게이트, 여기에 이재명을 몸통으로, 곽상도 같은 도둑을 팔 다리로, 한마디로 나쁜 놈들이 떼거리로 몰려들어 해먹었는데도 이제는 그 매저키즘에 빠져버린 바보 같은 피해자들이, 국민들이 자기 것을 다 빼앗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몸까지 벌거숭이로 내놓은 채로 폭행해도 흥분하고, 매질해도 흥분하고, 짓밟아도 흥분하고, 바늘로 찔려대기까지 해도 흥분하면서 오르가즘에 취해서 신음하고 있잖아요.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는 그냥 그 몇몇의 이재명을 몸통으로 하는 권순일이나 김만배나 유동규나 결코 이러한 몇몇의 나쁜 놈들만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나쁜 놈들의 현란하고도 변화무쌍하며 뭔가 금기된 것을 어기는, 즉 도둑질, 강도질 같은 모습에서 오히려 매력을 느끼고 쾌감을 느끼는 그 매저키즘에 빠진 국민들이 상당하게 아주 많다는 사실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죄성 때문이라고 했으면 좋을는지 한없이 정직하고 한없이 착하고 한없이 자상한 안철수 대표 같은 좋은 사람은 너무 조용하고 따분하고 완만한 데 비해서 이 나쁜 놈들은 항상 예측대로 행동하지 않고 제멋대로 룰을 파괴함으로써 더욱 스릴을 느끼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툼이 자꾸 구설수에 오르고 오해가 생겨서 티격태격하고 밀고 당기는, 꼭 마치도 사랑이 묶였다 풀렸다를 반복하는 것처럼 조용한 남자는, 좋은 남자는 1년 동안을 하면서 겨우 경험할 수 있는 연애를 이자들은 하루나 이틀 사이에 다 경험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안철수 대표님께 고언합니다. 안철수 대표님께서 벌이고 있는 이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와의 전쟁은 사실상 그 몇몇의 나쁜 놈을 상대로 하는 전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나쁜 놈들에게 빠져서 열광하고 있는 병든 국민들의 매저키즘을 치유하는 것이야말로 이 전쟁을 최종적으로 이기는 길인 것입니다. 경찰이나 검찰은 또는 특검은 그 나쁜 놈 며칠 잡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나쁜 놈들에게 이미 빠져버린 국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있겠으며 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자, 제가 생각해낸 방법은 이러합니다. 안철수 대표님께서는 마냥 좋은 놈으로만 계시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평소의 성정대로라면 하루아침에 나쁜 놈으로 탈바꿈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최소한 좋은 놈에서 이상한 놈 쪽으로 조금은 돌아서십시오. 따분하고 조용하고 완만한 것보다는 현란하고 변화무쌍하고 뭔가 근기를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왜냐하면 이 나라의 국민들은 모두 거룩하고 착하고 바른 것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꾸로 도둑과 강도와 같은 나쁜 놈들한테 더 매력을 느끼고 나아가 오르가슴까지 느끼는 그런 매저키즘 환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나쁜 놈들의 전성시대는 그 나쁜 놈들에게 빠져버린 국민들이 이미 매저키즘에까지 빠져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국민들이 도둑과 강도들한테 자기 것을 다 빼앗기고도 모자라 몸까지 벌거숭이로 내놓은 채로 신음하고 있는 그 신음소리를 고통에 찬 몸부림으로 착각하고
달리가 함부로 돕다가는 진짜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출산할 때의 신음과 오르가즘을 느낄 때의 그 신음은 결코 서로 분간이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